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 존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욕을 아주 많이 먹고 있는 라울팔 얘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일련의 이슈들 한번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가요, 2년 만에 최대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마찬가지였죠. 이게 미국 시간 8월 5일자였거든요. 자, M7, 제일 잘 나가는 주식에 7개 모아놓은 것들 시총이 무려 870조 원이 증발해서 블랙 먼데이가 됐다라는 이 기사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닥도요, 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매우 크게 떨어졌죠. 이게 이제 역대 코스피 하락률 순위로 하면 역대 5위의 랭크가 돼 있고요. 포인트로 몇 포인트 떨어졌어는 역대 1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죠. 아시아 증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홍콩도 좀 떨어졌지만 대만도 만만치 않게 8.3%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8월 5일에 떨어졌다 치고 8월 6일이 되니까 갑자기 코스피가 급등합니다.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급등을 했는지 매수 사이드카, 이게 무려 코로나 이후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급등이 심하면요, 좀 이렇게 멈춰 세웁니다. 그 정도로 급등을 하니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은 침체, 공포, 증시 폭락, 패닉 속 오히려 이제 그 국채랑 주식은 조금 그 이제 반대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가격이 급등했다더라. 월가의 공포 지수, 이거 이제 8월 5일자 이제 미국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로 공포 지수가 최고치로 급등했고요. 근데 이 공포 속에서도 미국의 서비스업 고용은 또 나쁘지 않았더라. 이거 조금 이제 안도가 있었더라. 뭐 여러 가지 혼란된 지표가 나오죠. 자, 골드만삭스는 미 경기 침체 확률이 25%다. 아직 리스크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심지어 이분이 뭐냐? 그 소위 말하는 뭐 쌈의 법칙, 샴의 법칙 하잖아요. 그거 만든 분입니다. 그 클로디아 샴이라고 하는 이 그 경제학자인데요. 아직 경기 침체에 빠진 거 아니다.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미 경제가 둔화된 것은 맞지만 이제 본인이 말했던 뭐 이제 실업률이 이제 평균 뭐 3개월 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치솟으면 경기 침체가 항상 왔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발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됐을 때는 이미 그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 지점을 훨씬 지나 있다는 거죠. 이미 경기 침체에 가 있을 때 실업률이 폭등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아직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요,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7년도 미국에서 이때요. 사실 그 전부터 징조는 너무나 많이 보였었죠. 뭐 빅쇼트 주인공이 2005년부터였나요? 그때부터 미국의 주택 시장 하락이 베팅을 했는데 이게 2년, 3년 더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미 2007년도 명백한 경기 침체의 징후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뭐 기술적으로는 GDP가 두 분기 그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기술적인 정의지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미국의 경제 연구 기관이 있어요. NBER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선언을 합니다.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것도 사실 웃깁니다. 어찌됐건 경기 침체가 누가 봐도 확실했던 2007년에 이것을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무려 1년도 더 지난 2008년 11월 28일 이미 터질 거 다 터진 이후에 경기 침체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실물 경제가 뭐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뭐 이제 이자가 이자를 물고 결국 다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상업 부동산, 뭐 오피스텔, 미국, 유럽 심각하고요. 자영업자들 이제 정말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미 불경기였다, 경기 침체였다라고 보거든요. 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특히 이제 코인, 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히 우상향했죠. 지난 4년 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추억 속의 가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나 이제 미국 주식들 이런 것들은 급등락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의 머니 프린터, 연준에서 돈을 찍으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돈을 따라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환율적으로 분리하면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같이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환율이 방어가 되겠죠.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다. 단 시간이 결국이란 얘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나나 존을 바로 올 것이다. 바나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하늘로 꺾어버리니까. 근데 바로 올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라울팔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대요. 야, 너 바나나 존 온다고 했는데, 야, 이거 뭐야? 설명 좀 해봐. 바로 온다더니. 근데 라울팔은 해명하는 거죠. 나 바로 온다고 한 적이 없다. 난 사이클 플레이를 하는 거지. 뭐 지금 뭐 반감기 지나고 바로 오는 게 아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바로 치솟을 것이라 생각했던 대다수 때문에 그 조정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영어로 boring 존, 지루한 존이 형성이 됩니다. 지난 이제 세 번, 네 번의 반감기 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아마 이러셨던 분들은 이번에 아마 중도 탈락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상향은요.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지나서 최소 6개월 후부터 바나나 존이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20일자로 반감기가 있었다면 최소 9월 말이나 10월 초는 되어야 그 이제 바나나 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크는 언제냐?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꼽기는 좀 그렇지만 내년 빠르면 4월, 늦으면 11월, 12월 이 어느 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이죠.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감기 후 6개월은요. 이게 말이 그렇지 생각보다 긴 기간 아닙니까? 지금 3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겨우 3달 반, 앞으로 2달 반 남았죠. 이 보링 존이 과거 3번, 4번의 사이클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또 떠오르네요. 워런 버핏. 그 이제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돈은 인내심 없는 자의 손에서 누구한테 간다? 인내심이 큰 자들의 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옮겨가고 있을 겁니다. 자, 코인쉐어스, 뭐 영국에 있는 코인 투자 펀드인데요. 2분기 재무보고서를 딱 열었더니 지난해 동기 대비 지금 몇 프로가 늘었습니까? 매출이요. 110%가 늘었습니다. 110%, 2배가 넘게 올랐다? 혹시 좀 주변에 뭐 이제 뭐 오프라인 특히 비즈니스 중에 1년에 매출이 20%가 아닙니다. 110%가 증가한 산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굉장히 이건 희귀한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크겠죠. 전날 이제 8월 이게 6일자 기사기 때문에 8월 아마 5일이지 않을까? 미국 현지 시간 5일 기준 그 조정에서 누군가 이더리움 ETF에 4,880만 달러를 집어넣었다.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순유출이 일어났고요. 블랙락 피델리티에서는 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큰 조정에 누군가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혹자는 이거 3거래일 만에 순유입 플러스가 된 거면 그 전에 이틀은 마이너스 아니냐?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순유입이 되건 이제 순유출은 누군가 이제 사건 팔았건 ETF를 샀다 팔았다 하든 말든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누구는 결국 돈을 법니까? 블랙락과 피델리티는 매수 수수료, 매도 수수료, 보관 수수료, 나중에 이제 스테이킹의 수수료까지 다 매기겠죠. 결국 돈을 버는 거죠. 코인 운영사들, 이제 전통 금융이 지금 코인 팔고 있잖아요. 수수료, 매매, 보관, 대출. 지금 이제 대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기다리면 다 합니다. 이체, 환전, 결제, 정산. 결국 수수료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월스트리트도 불경기건 호황이건 사람들이 패닉에 질리건
막 그냥 약간 좀 이제 환각 상태, 막 거의 환상의 그 가즈아 모드에 있건 돈을 쓸어 담는 곳은 블랙락 피델리티입니다. 전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일일 거래량이 5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뭐 몇 조 원이 한 거의 6조가 넘어갑니다. 4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샀고 누군가 많이 팔았다.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어차피 큰 돈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월가티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스스로 로봇 기요사키 표현을 빌리면 연준이 맨날 돈 찍어내잖아요. 우리도 우리만의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우리만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자본 이득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이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동적 수입.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월세, 주식의 배당, 은행의 이자, 코인의 이자, 아니면 이제 연금, 수동적 수입을 만들어야 우리도 월가처럼 이렇게 돈을 벌겠죠. 시장이 떨어지든 시장이 오르든 이걸 우리의 최종 투자의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에서 암호화폐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죠. 이제 뭐 이미 비관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얘기고요. 또 점프 트레이딩, 뭐 제 동생도 얘기를 했었지만 4.4억 달러 이더리움 엄청 팔았다던데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로 지금 바꿨다던데 지금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가능성이란 얘기가 굉장히 뭐 이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럴 것 같은데라는 얘기죠. 자, 블룸버그 그들의 매체 중에 하나가 블룸버그입니다. 자, 거시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면 비트코인 상승 이거 사이클 되겠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대규모 청산, 그러니까 빚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담보가 다 청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아니라 1,500억 달러, 거의 우리 돈 200조 원이 날아갔고 비트코인 ETF에서도 4.23억 달러가 유출됐다. 제가 이걸 보면요. 모두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입니다. 당분간 조정 폭락, 이게 아니면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죠. 저도 뭐 당장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이걸 어떻게 누가 맞춥니까? 반면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메커니즘 캐피털의 대표는 비트코인 모건 스탠리발 자금 유입의 가능성도 있다. 모건 스탠리의 재정 자문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를 권유할 수 있게 된 점은 새로운 호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건 스탠리가요. 비트코인 대리점에서 지금 판매 세일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고객들이 소위 그 재정 자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뭐 연금 펀드 운영자들이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권자들한테 비트코인 세일즈 마케팅 하고 있는 거, TM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거인데 좀 사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급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거의 한 비트코인 23만 개 들고 있거든요. 총 공급량의 1%에 달합니다. 자, 월가의 수입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시세 차익에 아직 목을 매달죠. 아직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월가는 돈이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거 관계없이 각종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뭐 저기 21 아크 인베스트 이런 데서 비트코인 팔고 있잖아요. ETF 팝니다. 근데 JP 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굉장히 큰 은행들이 야, 그 비트코인 야 너만 팔지 말고 나한테 좀 물량 좀 떼줘. 나도 좀 팔아볼게. 제가 이거 그냥 그래서 대리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있고 나도 좀 팔겠다. 지금 다 뛰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 기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ETF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게 판매, 세일즈하는 기관들이 근데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월가 전통 금융기관들이에요. 월가만 미국만 합니까? 중국도 팔고요. 일본도 팔고 중국도 팔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다 팔 겁니다. 근데 비트와 이더만 팔겠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얘네들은요, 파생 상품 또 파생 상품의 파생 상품을 파는 천재적인 전문가들입니다. 파생 상품 뭐냐면요. 이제 현물에 기반해서 이제 주식, 어떤 기업의 파생 상품이 주식입니다. 주식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팔고 지수로 만들어서 팔고 섹터별로 팔고 탑 10, 탑 20만 묶어서 팔고 이게 뭡니까?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들도 또 묶어서 팔고 펀드에 펀드를 또 묶어서 또 팝니다. 일반인들은 뭔지 잘 몰라요. 이거는 지들 맘대로 찍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재라는 겁니다. 무한 수수료 수익이죠. 이걸 뭘로 지금 딱 택한 겁니까? 이거 코인으로 이미 찍은 거라니까요. 다시 또 상식적인 얘기 드립니다. 지금 뭐 이제 서울 부동산 지금은 좀 뜨겁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30, 40 세대들이 소위 이제 이번 세대 실수요자가요. 한마디로 이제 집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 수요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동산의 하락장.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넘쳐나고 미분양이 쌓여 있을 때 집 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집 그 안 팔릴걸요?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넘칩니다.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아무도 안 살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월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어느 시점 되면 코인 가격 띄우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죽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가격이 오를 때 개인도, 기관도, 연금펀드도, 국부펀드도, 대기업도, 국가들도 그때 포모에 다 휩싸이겠죠. 그게 인지상정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 어느 시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일반인이건 아니 객관적인 지표, 인간 지표 이거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잘 탈출을 하셔야겠죠.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탈출 시점, 최악의 탈출 시점. 지금 탈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갖고 있는 현금을 동원할 때죠. 현금 없으면 뭐 그냥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의 상장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샘러 사이언티픽.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추매했답니다. 600만 달러 정도 추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돈을 계속 자금 조달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후에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뭐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왔었죠. 패닉셀하고 뭐 욕하면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그만해라 다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이 미국 상장 회사인 샘러만 샀겠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익명의 고래. 뭐 9시간 전 이게 8월 뭐 6일자인데요. 이더리움 16,236개 시원하게 긁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하게 세일 가격에 잘 샀죠. 미실현 이익만 뭐 한 376만 달러다. 누군지 모르지만 나이스하다. 나이스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투자 회사 뭐 룽링 캐피털 사실 저 처음 들어본 회사고요. 여기에서 2년 동안 휴면 상태였는데 이 투자 회사에서 이더리움 한 6천 개 정도 산 것 같다. 한 1,390만 달러니까 뭐 우리 돈 한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거죠. 누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조용히 주요 코인들 뭐 비트이던 당연한 거고요. 뭐 솔라나가 될지 뭐 XRP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주요 코인들을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대량 매수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죠. 중국 투자사만 샀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회사만 샀을까요? 대기업만 그럼 샀겠습니까? 상장사만 샀겠습니까? 상장사는 나중에 드러나기라도 하지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요. 또 개인들도 공시 의무가 없죠. 이거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연금 펀드 꼭 나중에 한 3개월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그때는 또 일반 개인들 저주하고 떠났다가 또 아마 다시 달려들걸요. 미국의 SEC가 지금 코인베이스랑 소송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하고 있는데 SEC가 한마디 한 거예요. 판사님, 코인베이스가 우리 거 문서 열람 이거 신청
다 좀 이렇게 열어달라는데 이거 좀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가 모든 SEC의 문서를 열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이거 무리한 요청 아니냐. 심지어 소환장 범위에는 게리 겐슬러의 통신 기록, 그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뭐 통화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제발 그것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모양새죠. 사실은요, 지금 피고소인은 코인베이스입니다. 고소를 한 친구들이 SEC인데 SEC 고소하는 측이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지금 코인을 판다라는 것은 SEC 게리 겐슬러 만세와 거의 잡을 때 비슷한 얘기예요. 게리 겐슬러 임기도 다 채울 거고 그의 모든 주장에 그냥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피터 브렌트라고 하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지난 2016년 반감기 사이클과 유사하다. 2016년도의 반감기는 7월 9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추억의 가격이네요. 650달러다. 이후에 가격이 근데 474달러까지 27% 하락했답니다. 27% 하락해서 470달러? 이때 이제 환율도 낮았잖아요. 거의 50만 원이었는데 불과 한 1년 반 후에 2017년 12월에는 2만 달러까지 급등했다. 이건 뭐 이제 퍼센트가 잘 계산도 안 될 만큼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뭐 이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 한 6만 5천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약간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대충 한 26% 정도 하락한 것도 느낌이 좀 비슷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제가 라울팔 보다가 이걸 이제 가져왔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항상 지루한 존, 영어로 boring 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바나나 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27% 보링 존에서 27% 하락이 있었다. 이거 잘 기억 한번 보십시오. 2016년 사이클 이때도 반감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때는 좀 더 컸습니다. 한 38%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2020년은 20% 정도 비트코인이 보링 존, 지루한 존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24년이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게 대략 한 27% 정도 하락했다. 이게 뭐 다 그 범위 내에 대충 있는 거 아니에요. 20에서 30% 얼마든지 떨어지는 거고 보링 존 다음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나나 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지금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된다. 지금 팔고 떠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년 후에 땅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저는 누군가를 뭐 설득하고 정말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왜요? 그만큼 투자를 할 거고요. 그만큼 버틸 거니까. 믿음 없으면 사실은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이 코인 투자가 아닌가.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디스코 팡팡. 제가 이거 예전에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평상시에 디스코 팡팡, 맞아. 이렇게 막 흔들지. 잘 참아야지. 뭐 별거 없지. 근데 진짜 흔들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흔드니까 이제는 정말 막 구토가 나오고 난 이제 못 해먹겠다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떠나갑니다. 디스코 팡팡은 왜 타합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타는 거죠. 코인 투자는 근데 왜 하십니까? 뭐 돈을 벌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뭐 은퇴를 하겠다 좋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제 경우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저한테는 코인 투자거든요. 자유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쉬운 게 세상 어디 있습니까? 알바를 해도 힘들고 뭘 해도 힘들어요. 자유요. 저한테 최상의 가치는 거의 자유가 거의 최상위에 속하거든요. 비싼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했었고 시행착오도 했죠. 이번 사이클, 근데 저만 있을까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코인은 이미 판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월가가 지금 들어와서 제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월가 전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월가는 오히려 시장에 이 등락폭을 더 키울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돈이 되니까. 단 어떻게 하면 이긴다? 포기는 하시면 안 되죠. 포기하시면 절대 아니 되십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최근에 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단기적인 미래는 모르지만 내년 최소한 여름까지는 우리가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